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냈어요. 그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엔 정말 기뻤거든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결혼 생각하고 있어.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상견례 날 저는 며느리 부모님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신혼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6개월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요. 아,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끼리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도 제가 마련해 줬어요. 전세금 3억에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뒀죠. 은서야, 집 마음에 들어?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어색했어요. 웃지도 않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후에 집들이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현우야, 언제 집들이 할 거니? 엄마, 아직 정리가 안 끝났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한 달, 2달이 지나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과일이라도 사들고 찾아갔죠. 은서야, 과일 좀 사왔어.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 지금은 좀.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언제? 죄송해요. 연락드릴게요. 문 앞에 과일을 두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마련해 준 집인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정말 서운했어요. 내 아들 집인데 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 남편이 위궤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은서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현우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속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신혼인데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했어? 속으로는 혹시 며느리 때문인가 싶었지만 입원한 아들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수술 후 며칠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서야, 현우 옷 좀 가져와야 하는데 집에 같이 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그럼 같이 가자. 아니에요. 남편 옷이 어디 있는지 제가 더 잘 알죠.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준 집인데 옷장이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도 같이. 정말 괜찮아요. 혼자 다녀올게요. 그때 은서의 표정이 정말 다급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리는 건지. 결국 은서 혼자 집에 다녀왔는데 옷 몇 벌만 가져왔더라고요. 이것만 가져왔어? 네. 당분간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아들 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불도 안 켜져 있고 인기척도 없고 은서가 병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집이 비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배달원이 와서 배를 눌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있네. 더 이상한 것은 문을 연 사람의 목소리가 은서가 아니었어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거든요. 할머니, 주문하신 반찬이에요. 아, 네. 수고하세요. 이게 뭐지? 은서 엄마인가? 아니면 외할머니? 그 순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서는 분명히 병원에 있는데 집에 누가 있는 거지? 호기심이 생겨서 좀 더 지켜봤는데 1시간 후에 또 다른 배달이 왔어요. 식료품 배달 왔습니다. 또 똑같이 바로 문이 열렸고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놓아주세요. 2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나이 든 분들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설마 은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다음날 병원에서 은서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은서야, 혹시 어머니가 너희 집에 계시는 거야? 예, 아니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혹시 누가 집에 있나 했어. 아무도 없어요. 빈집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없다고 하죠. 그때부터 확신이 들었어요. 은서가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더 지나고 아들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집에 가서 내 이불이랑 옷 좀 더 가져올게. 엄마, 괜찮아. 은서가 가져다 줄 거야. 아니야. 엄마가 직접 보고 챙겨올게. 은서는 병원에서 너 돌봐야 하잖아. 그때 은서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갈게요. 불편하실 거예요. 뭐가 불편해? 내가 인테리어 한 집인데. 그게 지금 집이 좀 정리가 안 돼서 보여드리기가 창피해요. 정리가 안 됐다고? 신혼집이 더러워봤자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뭐가 그렇게 숨길 게 있는지 보겠어. 어머니 안 돼요. 은서가 정말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나는 결심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아들 집으로 갔어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지만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은서가 황급히 달려와서 문을 막아서더라고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이유가 필요해? 정말 지금은 안 좋은 시간이에요. 안 좋은 시간? 뭐가 안 좋다는 거야?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은서가 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비켜. 힘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 소파에는 60대쯤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고 부엌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두 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어머, 이분이. 은서야. 이분들은 누구야? 어머니, 저희 엄마랑 외할머니예요. 뭐라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마련해준 신혼집에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살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냐고? 결혼하고 1달 후부터요. 1달? 그럼 지금까지 5개월을 여기서 같이 산 거야?
은서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안방으로 가봤거든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대는 노인용 전동 침대로 바뀌어 있었고 옆에는 산소통 같은 의료기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는 각종 약들이 가득했고 서랍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서류까지 발견했어요. 이게 다 뭐야? 서류를 보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서류의 주소지가 우리 집 주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은서야, 너 혹시 이분들 주소를 여기로 옮긴 거야? 대답해. 전입신고를 했냐고? 네.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거든요. 너희 가족들이 내 집에서 각종 혜택까지 받고 있었던 거야. 며느리 어머니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살 곳이 없다고요? 그럼 저는 왜 여기서 쫓겨나야 하는데요? 쫓겨나신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이유가 이거였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였어요. 은서야, 당장 이분들 나가셔야 해. 어머니, 그게 뭐?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며느리 외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사부인,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정말 없어서. 갈 곳이 없으면 은서 친정에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왜 남의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세요? 친정이 너무 좁아서. 좁은 건 사돈 문제죠. 그게 저희 문제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해야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현우야, 너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엄마, 무슨 일이야? 은서 엄마랑 외할머니가 너희 집에서 5개월째 살고 있어. 전입신고까지 하고. 현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몰랐다는 거야? 아니야. 엄마, 나도 알고 있었어. 뭐? 너도 알고 있었다고?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아들까지 나를 속였다는 게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화낼까봐. 화내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마련해 준 집인데. 현우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위궤양까지 생긴 거야. 뭐라고? 그럼 내 병도 이 때문이야? 응. 은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 집에서 쉴 수가 없었거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은서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신혼인데 어떻게 반대하겠어? 그때 은서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표정이 정말 어두웠죠. 은서야, 와서 앉아. 은서가 조심스럽게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로 될 일이야? 부모님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너희 부모님 문제를 왜 우리가 해결해줘?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뭔지 알아?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은서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나더러 6개월 동안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이 때문이었잖아.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집들이를 안 한 이유, 방문을 막은 이유, 함께 집에 가는 걸 거부한 이유. 다 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은서야, 너 지금 당장 부모님께 나가시라고 해. 어머니? 아니면 내가 직접 말씀드릴 거야.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시간? 벌써 5개월을 속였는데 또 시간을 달라고? 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이혼할까봐. 뭐라고?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은서랑 결혼한 게 아니라 은서 가족 전체랑 결혼한 것 같아. 은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현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조금만 참아줘. 참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신혼집에서 장인, 장모, 외할머니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는 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한 일이 법률사무소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떤 문제신가요? 변호사 선생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무단 전입신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복지 혜택까지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기죄요? 네. 거주 실태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각종 혜택을 받았다면 이는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신고했는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희 집 주소로 전입신고된 사람들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상하네요. 여기 3분이 전입신고되어 있어요. 3분이요? 네. 며느리분과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까지요. 머리가 띵했어요. 언제부터 신고된 건가요? 며느리는 결혼 후부터, 나머지 2분은 한 달 후부터네요. 그럼 5개월 동안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주소로 신청된 복지 혜택들이 꽤 많네요. 어떤 것들이요?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월 1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월 120만 원이요? 네. 할머님이 거동 불편하시다고 신고되어 있어서 각종 지원을 받고 계시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 주소로 한 달에 120만 원씩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다니.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허위 신고라면 복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복지센터에 신고했어요. 허위 전입신고, 복지 혜택을 부정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담당자분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까지요? 네. 부정 수령 금액의 2배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현우야,
엄마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어. 법적으로? 응. 무단 전입신고에 복지 혜택 부정 수령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정말? 응.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은서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잖아. 그때 은서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정말 어두웠죠. 어머니, 현우야,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변상해 주세요. 뭐라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했는데 비용을 달라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니? 내가 돈 들여서 인테리어 했는데 왜 돈을 달래? 인테리어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혼자 한 거야?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은서야, 너 제정신이야? 아니면 멍청한 건가? 현우야,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게. 그 순간 은서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먼저 복지센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 신고로 확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 600만 원, 전액 환수와 함께 벌금 1,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1,8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향후 5년간 복지 혜택 신청이 제한됩니다. 은서 가족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은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반박했거든요.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요? 네. 시어머니의 무단 침입과 폭언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변호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무단 점거와 복지 혜택 부정 수령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정일에 나갔을 때 은서 가족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시어머니가 인테리어를 강요했고 무단으로 집에 침입해서 폭언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강요했다고요? 네. 며느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의뢰인 측에서는 5개월간 무단 점거와 허위 전입신고 복지, 혜택 부정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세 보증금 이자 손실월 30만 원씩 5개월 150만 원, 관리비 등 재비용 100만 원, 정신적 피해 1천만 원으로 총 1,250만 원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상대방의 무단 점거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혼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은서 엄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랬어요. 딸이 불쌍해서.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무단 점거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결국 결렬됐어요.
은서가 인테리어 비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피고인의 외할머니는 실제로 거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라고요? 의료진 진단서를 조작해서 거동 불편 환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진단서 조작까지요. 은서 가족의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간병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응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자격증 시험까지? 네. 복지 혜택 부정 수령으로 인해 관련 자격증 취득이 5년간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우리 편을 들어줬어요. 피고인의 무단 점거와 복지 혜택 부정 수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반대 청구는 기각합니다. 결국 은서 가족이 우리에게 1,250만 원을 배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은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거죠.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과 은서의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됐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죠. 아들은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내가 너무 무능했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지. 하지만 결혼 전에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하겠어? 그리고 내가 착한 게 잘못이야?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현우야,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잖아. 다음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엄마,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어.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옆에 있잖아. 아들이 새 집을 구할 때 제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엄마 집 근처가 좋겠어. 앞으로는 엄마랑 자주 시간 보내고 싶어. 정말? 응.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아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와요. 같이 밥도 먹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예전엔 며느리 눈치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모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그 사람은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 맞아.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엄마 말씀을 더 잘 들을 걸 그랬어. 엄마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잖아. 엄마는 세상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야. 앞으로는 중요한 일 있으면 꼭 상의해. 은서 가족들은 그 후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벌금이랑 환수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은서는 자격증 시험도 못 보게 됐고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자업자득이죠.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들도 직장에서 승진했고 저는 동네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법적으로도 대응하세요. 착한 게 바보가 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의 악의에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이번 일로 저와 아들 모두 더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어요.